안녕하세요. 혹시 우리가 다니는 대학 캠퍼스가 완전히, 그러니까 통째로 바뀐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 국립대학교 전체를 AI, 즉 인공지능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바로 이런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여러분 손에 쥔 혹은 앞으로 받게 될 대학 졸업장. 과연 이 AI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좀 센 질문이죠. 근데 이게 지금 대학들이 직면한 정말 뼈아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것조차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파도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단순히 컴퓨터 좀 더 좋은 거 쓰고 인터넷 빨라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수준의 변화인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물결은 전 세계 모든 대학을 예외 없이 덮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놀랍게도 평균적으로 매주 대학 한 곳이 문을 닫거나 다른 학교랑 합쳐지고 있어요. 매주요. 학생 수는 줄어들고 돈은 부족해지고 이런 압박 속에서 이제 대학들은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살아남으려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학생들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유튜브가 교과서보다 훨씬 익숙한 세대란 말이죠. 이런 친구들한테 자, 9시부터 10시까지 다 같이 똑같은 강의 듣자 하는 이런 낡은 방식이 과연 먹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학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그 기초에 난 균열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하나씩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 문제들을 제대로 알아야만 AI라는 해결책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가장 크고 오래된 문제? 바로 이 한 사이즈로 모두에게 맞추려는 강의 방식입니다. 교수님 한 분이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의 학생들 앞에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던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리는 모델이죠. 당연히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해도나 학습 속도, 궁금증 같은 건 전혀 챙겨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결과요? 뭐 뻔하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어도 바로바로 물어보기 힘들고 나한테 딱 맞는 피드백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업에 대한 흥미도 몰입도도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 놓여 있어야 할 다리가 그냥 뚝 끊어져 버린 것과 같아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데이터 사일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조직 안에서 각 부서가 자기들 데이터만 꼭 껴안고 다른 부서랑 절대 공유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곡식을 넣어두는 높은 창고, 사일로처럼 데이터가 서로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거죠. 지금 대부분의 대학이 바로 이 왼쪽 사일로 캠퍼스 모습입니다. 입학처 데이터, 학사관리팀 데이터, 도서관 이용 기록, 전부 다 제각각 따로 놀아요.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중도에 그만둘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수업이 인기가 없는지 이런 큰 그림을 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데이터가 쫙 연결된 시스템 캠퍼스에서는요.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딱 잡아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바로 연구와 윤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한쪽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이 최첨단 AI로 막 앞서 나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접근조차 못해서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란만 더 커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일단 연구자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AI를 쓰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AI 연구에 꼭 필요한 고성능 컴퓨터 자원, 바로 그 비싼 GPU 서버 같은 건 서로 공유가 안 되니까 결국 있는 사람만 더 잘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말 심각한 건 윤리 문제예요. AI가 막 지어낸 그럴싸한 거짓말, 이걸 환각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믿고 논문에 쓴다거나 출처도 없이 과제를 내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학문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점은 충분히 살펴본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담긴 AI 대학 청사진을 지금부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초개인화 학습입니다. 더 이상 모든 학생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AI가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 학습 속도, 심지어 관심사까지 파악해서 24시간 언제든지 1대1 과외 선생님처럼 딱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환경, 바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거 그냥 먼 미래 얘기? 공상과학소설 같은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에서는 아치라는 AI 수학 튜터를 썼더니 학생들 정답률이 무려 6%나 올라갔어요. 개인 맞춤형 학습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확실한 증거죠. 성적을 매기는 방식도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냥 마지막에 낸 리포트 하나 띡 보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요. AI가 학생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거쳤던 과정 전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찾아봤고 논리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진짜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AI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까지도요. 두 번째 해결책은 아까 말했던 그 데이터 사일로, 부서마다 꽉 막혀있던 데이터의 벽을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부터 졸업, 그리고 모든 행정까지 대학의 모든 활동을 데이터로 쫙 연결해서 아주 똑똑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흩어져 있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서류 작업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똑똑한 AI 에이전트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그럼 사람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아진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년에 신입생이 얼마나 올지 예측하거나 어떤 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아채고 도와주는 그런 예측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AI 대학 청사진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연구 생태계와 윤리 기준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비싼 연구 장비나 데이터는 다 같이 공유해서 연구 격차를 없애고, 둘, 이 강력한 AI를 모두가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나온 새로운 윤리 원칙이 바로 5C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첫째, AI와 똑똑하게 협업하고 콜라보레이션. 둘째, AI가 내놓은 결과가 진짜 맞는지 정확성을 확인하고 커렉트니스. 셋째, 무조건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크리티컬 띵킹. 넷째, AI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도구로 쓰고 크리에이티브 띵킹.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AI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전공의 핵심 역량은 반드시 갖추는 것, 코어 컴피턴시스. 이 5가지가 바로 AI 시대의 학자, 그리고 학생에게 필요한 새로운 기본 소양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거창한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냥 말뿐인 계획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미래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2026년 4월에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열고요. 불과 2달 뒤인 6월에 바로 각 대학에 AI 허브를 지정하고 GPU 서버 같은 핵심 인프라를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는요. 전 대학에 적용될 AI 교육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와, 정말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이 거대한 변화의 뼈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계획을 살펴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AI로의 전환은 이미 벌어져 있는 대학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준비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의 차이를 더 극심하게 벌려놓는 위기가 될까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할 정말 중요하고도 무거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